안녕하세요. 자, 오늘 3주차 강의 보겠습니다. 원래 민법의 민사특별법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직 그 원고가 책이 아직 저에게 도착되지 않아서 그냥 지난 강의에 이어서 그냥 무효와 취소 파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는 시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무효와 취소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만 잠깐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계약의 일반적 성립 요건입니다. 계약의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그랬죠. 뭐뭐가 필요하다 그랬나요? 그렇죠. 당사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목적. 이 목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의사 표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는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못 갖췄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못 갖췄다 이거죠. 어느 하나라도 못 갖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불성립,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부존재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불성립이라든가 불성립,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행위 계약이 불성립,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계약 자체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개를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당사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성립이 돼야만이 그 뒤에 효력을 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효력 요건을 논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로서 의사 능력이, 자 일단 권리 능력부터 할까요? 권리 능력을 갖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무효와 취소인데 그 중에서 의사 능력을 못 갖춘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다. 한마디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다. 소위 말해서 만취된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여기죠.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건 무효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자가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말하죠.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지만 제한 능력을 들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와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행위는 뭐 해야 된다?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의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 이따 요 부분도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논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눠지는데,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법률행위를 지금 봤을 때, 법률행위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절대적 무효인 케이스와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인 케이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거,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로서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103조 위반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연히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4조, 두 번째로서 104조입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폭리행위라고 부르죠. 이것도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강행법규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절대적 무효인데, 이 세 가지는 지금 일단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절대적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라는 것, 추인 안 된다. 셋 다 공통적으로 추인, 추후의 인정이죠. 저 계약 자체를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지 못한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138조에 의해서 무효행위를 전환시킬 수 있는가? 무효행위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예외사항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재건축 조합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외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절대적 무효를 놓고 봤을 때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에게나 무효를 다 주장할 수 있다는 소리죠.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하다 보니까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선의의 제3자의 등기를 갖다가 말소시킬 수 있다.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소리죠. 예.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있다에 의미는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서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게 107조 1항 단서 조항이죠. 107조 1항 단서입니다. 107조 1항 단서가 뭐냐면 상알수가 되겠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민법 107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고, 비진의 의사표시의 원칙은 유효지만 단서 조항,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때는 무효로 한다. 이런 무효가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만 무효다. 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소리죠. 자, 두 번째로서는 지금 민법 108조 규정은 통정 허위 표시죠. 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의 무효도 상대적 무효니까 당사자 간에만 무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대적 무효와 관련해서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거죠. 3자한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3자 등기 말소 못 시킨다. 3자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근데 반면에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에 관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174표 여러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그 핵심 그 요약 정리와 관련돼서 그 174페이지에 보면 제 5장 무효와 취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이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나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를 보니까 무효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하자 흠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 취소는 단기 소멸 기간을 갖고 있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기 소멸 기간이 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추인인데 이 추인은 조금 이따 정리할 거예요.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보고 있는 그 추인이 무효행위의 추인 요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이 상대적 무효는 139조에 의한 무효행위의 추인도 허용이 되고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도 허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보면은 무효의 원인이 있는데 무효 사유를 보니까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무효다. 그 다음에 강행복 위반이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도록 한 무효다.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할 때 박탈되게 무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 다음에 거기 103조, 104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가니까 거기 맨 꼭대기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선의의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설명 다 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103조, 104조 강행법 위반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요거죠. 선의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바로 요 내용이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당사자 간에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거죠.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한 때부터 조금 이따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만은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박스 밑에 보니까 뭐가 등장했냐면 일부 무효 137조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거기를 한번 봅니다. 민법 137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부 무효의 법리입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에는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일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예외 규정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걸 갖다가 가분성이라 그래요. 가분성.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분성.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분할 가능성이라 그래요. 분할 가능성. 분할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눴는데 무효가 아닌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 행위를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존재된다는 가정적 무효가 아닌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 행위를 완성했을 거라는 가정적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효가 아닌 부분 무효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무효가 아닌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무효로 하지 않는다. 무효로 하지 않으니까 무효가 아닌 부분은 유효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제가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디 이렇게 바닷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바닷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해운대 바닷가가 될 수도 있고 저 포항의 그 영일대 그 바닷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닷가가 있고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도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상가들이 쭉 이렇게 있겠죠.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 앞쪽에 이렇게 횟집이 있고 이렇게 주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횟집과 주택 부분을 일괄 매매했다라고 해볼게요. 일괄 매매는 두 개를 같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횟집 부분과 주택 부분을 같이 일괄 매매해서 팔고 사고 거래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이 주택 부분이 지금 화재가 나서 이 부분을 계약 이후에 쓸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지금 계약 부분에서 이 주택 부분이 타버렸으니까 일부 무효 사유가 발생했네요. 일부 무효 사유가 발생했으면 원칙이 뭐다? 전부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횟집 부분과 주택 부분으로 뭐 할 수 있느냐?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횟집 부분과 주택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분할 가능성, 가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할 가능성, 가분성. 그래서 계약 자체가 분할이 가능하다. 주택 부분하고 주택이 아닌 횟집 부분하고 나눌 수 있다. 분할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 가정적 의사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나는 주택은 다른 데 얻어서라도 살면 되니까 목적이 횟집에서 장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횟집은 멀쩡하니까 횟집만 가지고도 계약을 완성할 거다라고 하는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있다.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존재한다면 나머지 부분, 즉 무효가 아닌 부분, 즉 횟집 부분은 무효가 아니니까 이 횟집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무효로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일괄 매매했으니까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냐면 대금 감액을 하면 돼요. 횟집만 유효하게 하고 이 계약을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가 무효니까 주택 부분만 일괄 매매해서 주택 부분만 무효 처리를 하면 되니까 이 부분만 대금 감액 처리하고 횟집 부분만 가지고 계약을 완성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예외고 일부가 무효일 때는 일단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분할 가능성, 가분성이죠. 분할 가능성, 가분성, 횟집과 주택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분할 가능성. 그리고 무효가 아닌 부분만 가지고도 계약을 완성할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존재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무효로 하지 않는다. 유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37조 1분 무효는 전부 무효로 한다는 원칙론과 예외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8조인데 138조는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무효행위의 전환이 되는데 자 어디를 보시면 17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핵심 정리 그 교재 기준으로 해서 1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무효행위의 전환 138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조문만 물어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사례는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하고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다가 요건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되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는 이 재건축 조합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재건축 조합 판례가 지금 104조 쪽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 허용이 된다. 여기 지금 써져 있습니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쪽에서 유일하게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 꼭 부동산이 필요했는데 재건축 조합 한가운데 해당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팔라고 하니까 시세보다 10배를 더 주고 지금 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세보다 10배를 더 주면 4배에서 5배 이상 차가 벌어지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고,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5배에서 4배에서 5배 이상 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계약을 했으리라고 예상이 되니까, 가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10배로 벌어져 있던 것을 4-5배 범위로 다시 줄여서 계약한다면 그것은 무효행위 전환으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 무효행위 전환 판례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 보니까.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39조. 이게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인데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되는 행위를 추인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행위가 무효다, 이 법률행위가 무효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월 20일 날 무효행위를 했다. 그런데 추인을 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6월 7일 날 무효행위 추인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무효행위를 추인했다고 해가지고 요게 4월 20일자의 무효행위가 이게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했다 그래서 무효행위가 유효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효다라는 것을 알면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했어요.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면, 이 추인한 때로부터 뭐가 되냐 했더니 새로운 법률행위랍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6월 7일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됐으니까 이때부터 유효가 된다. 소위 말해서 6월 7일 날 추인했다 그래서 무효행위가 벌어진 4월 20일까지 소급해서 유효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소급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소급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당사자 합의로 소급이 가능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합의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3자의 권리를 해하면서 소급시킬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무효가 된 요 상태에서 우리 오늘 그 프린트물을 드렸는데 그 프린트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번 무효인 프린트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몇 줄자 볼게요.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랬으니까 침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침해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 침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137조에 관한 내용이네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는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원칙은 137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인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법률행위가 만약에 성립을 하지 않았다. 불성립, 부존재다.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없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효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거기 무효행위의 전환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불성립, 부존재,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행위 전환이나 추인이 적용돼. 왜냐하면 무효 취소하려고 그러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만이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있단 말이죠. 성립이 돼야 효력을 논하니까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3번 맞는데 이 3번 지문을 해결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요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3번 내용이 뭘 물어보는 건지를 몰라갖고 많이 놓쳐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무효와 취소 자체를 논할 수 없으니까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이런 것 자체를 말할 수가 없다. 불성립, 부존재 자체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없다.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 규정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으나, 자, 요거네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지금 무효행위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전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이 얘기 나왔는데 이게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으나, 그렇죠? 추인이 아예 안 되니까 유효가 될 수 없으나 무효행위 전환 규정에 따라서 유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무효행위의 전환이 가능해서 10배 이상 10배로 이렇게 했던 재건축 조합의 그 토지 계약 자체가 4배, 5배 범위 내로 다시 줄인다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다섯 번째, 사회 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은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이거죠. 사회 질서 위반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도 허용되지 않고 무효행위의 전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사회 질서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103조, 104조 다 추인이 허용되지 않죠. 강행복귀 위반 전체가 다 추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인해서 유효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거기를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 말이죠.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 가지고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적 무효다. 자, 교재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좀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는데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그 유동적 무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의사항 1번, 2번 그 중간 생략 등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를 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규제 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사전 허가를 받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라라고는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일단 계약서부터 먼저 써놓고 계약서를 작성 후에 허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관할관청, 토지 소재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미리 쓰고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이 상태에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냐 했더니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허가가 날지 불허가가 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동적 무효.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먼저 쓴 상태가 유동적 무효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의 반대말이 이제 뭐가 되냐면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어떤 경우에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일단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됐다 이거죠. 그럼 대부분 이렇게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불허가 처분으로 확정적 무효가 돼 버리니까 이제 그 계약금 같은 거 반환해 주게 되죠. 불허가 처분으로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을 반환 돌려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서 계약을 지금 여기 이 계약서를 써놨는데 이 작성된 작성된 계약서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잠깐만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취소가 돼도 소급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인은 똑같아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도 소급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무효 취소가 돼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돼버리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잠탈이나 배제를 목적으로 허가되는 잠탈이나 배제를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럼 잠탈이나 배제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대법원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고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해서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무효다라는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한 미등기 전매 무효.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암기표에 따를 때 이렇게 되죠. 불정모 이렇게 되죠. 자, 불능 조건이 불성취가 되는 것이고 정지 조건 이게 중요하죠. 정지 조건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불능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 효력 발생 조건이면 무효다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 토지 계약하겠다. 계약하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은 없으니까 그 토지 매입하겠다, 계약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 그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있지만 거기에 허가 절차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게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등기 이전해 주지 않겠다. 등기 이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행하지 않겠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명백히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가지고 거기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 매매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 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맞죠? 두 번째,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는 여기 이 배제하거나 잠탈을 목적으로 한다. 배제하거나 잠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간성의 같은 경우는 미등기 전멸 얘기하는 건데 무효가 되겠죠. 리을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 그래서 허가 절차를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이행의 뜻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거나 등기 이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니까 디귿번도 맞네요. 리을 상대방의 허가 신청 협력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 표시를 했다.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절차에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계약 해제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는 안 된다. 대법원 판례가 왜 계약 해제가 안 되냐 그랬더니 이 협력 절차 의무 이행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는 계약 해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얼번 해제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불허가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자, 리을 확정적 무효가 아니에요. 자, 미음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자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지금 채권적 효력도 없죠. 물론 물권적 효력도 없어요.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중도금을 달라, 잔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이전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걸 요구가 있을 때 이행을 청구. 그러니까 잔금 달라, 중도금 달라, 그 다음에 또 뭐 등기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 이행 청구에 불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중도금을 주거나 등기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행 거절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 자, 그래서 거기 미음번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계약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도금 달라, 등기 달라 이런 거에 이행 청구에 불응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해가지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답이 3번이 답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와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